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복음 속에 들어있는 키워드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듭남, 주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궁금했던 것들, 기도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산상수훈과 주기도문도 자세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런 키워드들을 어느 정도 제가 다 전해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또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공생애 기간 동안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는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또다시 거기에서 등장하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히스토리를 쭉 같이 나누기 때문에 머릿속에 조금 기억하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 시대의 문화들, 제도들, 이런 것들, 그때의 풍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조금 더 흥미있게 성경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겠죠. 그렇게 할 것인데 제일 처음에 오늘 첫 시간에는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셨습니까? 구약이 끝나고 한 400년 후에 오셨습니다. 그 400년 동안 어떻게 됐냐면 유대교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점점 더 강화되고 관습도 점점 더 늘어나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그 구습과 어떤 율법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진리를 알아서 그 고정관념을 벗고 구습을 벗어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선민의식에 꽁꽁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아주 선민의식이 확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네들만 구원받는 자다. 자기네들만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타 민족,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아주 낮게 보고 심지어 자기네들과 피를 나눴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주 배척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만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동등하다, 평등하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 차별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핵심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형성돼 왔느냐.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과 구약과 어떤 고대사, 인문학적인 고대사를 접목시켜 가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배경 중에서 창조 시점부터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까지가 구약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인류 고대사적인 어떤 그 흐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경에 나온 대로의 구약을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누구를 낳죠? 가인과 아벨과 둘을 낳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였죠.
그리고 가인은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추방돼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명을 일으킵니다. 세상 문명의 어떤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로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그러니까 자식이 없죠. 그래서 또 낳죠. 그래서 난 사람이 누굽니까? 셋입니다. 그죠? 셋이라고 세 번째라서 셋이죠. 기억하기 좋게. 그 다음에 이 셋의 계열 속에서 셋이 쭉 나오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창세기 4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셋이 이렇게 계속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이르릅니까? 노아까지 나오죠.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면은 노아가 10번째입니다. 10대 손이죠.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또 어떻게 됩니까? 노아는 누구를 낳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세 아들을 낳죠. 셈과 햄과 함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야벳 이렇게 셋을 낳습니다. 그래서 셈족의 조상, 햄족의 조상, 야벳은 유럽 아리안 쪽의 조상이 된다고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셈으로부터 정통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셋이 아담의 적통을 이은 것이고 노아의 적통을 이은 것은 셈입니다. 그래서 셈으로부터 쭉 출발해서 누구에게 이르릅니까? 아브라함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셈이 첫 번째면 아브라함은 10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입니다. 굉장히 많이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상당히 먼 것 같이 우리는 느끼지만 실제로는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또 누굽니까? 이쪽으로 쓰는 게 낫나? 일로 쓰겠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난 자죠. 근데 적통은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죠. 본부인 사라한테서 취한 자식이니까. 그럼 이삭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죠. 에서가 형이죠. 아무튼 순서 이렇게 없이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아랍 민족의 조상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에돔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헤롯.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헤롯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민족이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적이 되고 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 중에 나타난 헤롯이 이 야곱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면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있죠. 야곱에서부터 12아들이 있어서 그 12아들하고 야곱하고 같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12지파 중에서도 레위지파 소속이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세로부터 막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칸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멋있는 방법이 있는 걸 깜빡했습니다. 모세로부터 어디로 연결됩니까? 사사로 이어지죠. 사사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조금 화면을 줄이기 위해서 왕국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 사사는 판관, 삼손, 이런 사람들이 다 사사죠.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왕국과
사울이 제일 첫 왕이 되죠. 그 다음에 다윗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일 왕국을 만듭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둘로 갈라지죠.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누가 대장입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자가 배신을 한 거죠. 남쪽은 유다입니다. 남유다라고 쓰겠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적통을 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기원 전이죠. 721년. 여기는 BC 587년. 이렇게 멸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거의 해체되는 수준에 이르렀고 남유다 쪽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가 있었는데 그것을 구원해주는 자가 있었죠. 이것을 여기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구출시켜주는 자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를 끝으로 구약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까지가 창세기죠. 그 다음에 모세부터 여기까지가 광야 시대까지가 출애굽기죠. 그냥 우리 그냥 성경에 약어를 이렇게 쓰니까요. 창출. 그 다음에 사사부터 여기까지는 사사기죠. 여기는 사사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왕국에 대한 거는 뭡니까? 다윗에 관한 것은 사무엘서에 많이 나오죠.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시대에 각각 해당하는 선지서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일단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이후에 남유다 이후에 등장하는 역사서는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에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안 보시면 모르겠지만 아담은 930까지 살았는데 셋을 낳고도 셋을 100 몇 살에 낳습니다. 근데 낳고도 계속 자식을 낳습니다. 800년 동안 더. 그러니까 130살에 낳겠죠. 800년 동안 930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언제 이 양반이 돌아가시냐면 노아 낳기 직전에 돌아가십니다. 부대선 라멕, 그 노아 아버지 살아있을 때 죽습니다. 이게 성경은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볼 때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여기에는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 민족이 형성될 때에 그 조상들에 관해서는 상당히 신화적인 부분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누구의 자손입니까? 환웅과 웅녀의 곰이 마늘하고 쑥 먹고 견뎌가지고
여자가 된 그의 자손들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단군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어느 민족이나 다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쪽은 여기 이쪽을 보면은 신화와 전설이 하나님 말씀하고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역사적인 것들로 구체화됩니다. 그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그 역사와 점점 비교해 보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담이 몇 살에, 가령 셋을 130살에 낳았다. 뭐 노아가 뭐 몇 살에 낳았다.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몇 살에 야곱을 낳고 한 것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아담의 자손들에 대한 것의 기록은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여기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셈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쫙 나옵니다. 여기는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그 수시로 아브라함이 이삭 낳을 때 몇 살에 낳았다 이렇게 다 나오죠. 여기는 뭐냐면 여기까지 몇 년간이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몇 년간이냐, 몇 년 걸렸느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의 얘기입니다. 성경에서의 얘기.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한 몇 년 전 사람인가? 또 아담은 가령 우리 달력으로 몇 년 정도의 사람인가? 우리가 모르겠죠. 여기까지만 몇 년간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서부터는 모르니까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너네 이렇게 계산하면 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연대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구약의 연대 기준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애굽에 430년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왕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까 모세가 출애굽하죠. 출애굽할 때 이전에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이렇게 왔을 때 출애굽할 때까지 여기 걸린 기간이 430년이죠. 근데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여기 480년 걸렸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되는 때가 480년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언제 가나안으로 왔는지, 노아 형수가 언제 났는지, 아담이 언제 이 세상에 등장을 했는지를 우리가 서력 기원으로 한번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상당히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몇 년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만한 때의 사람입니다. 그 주변에 역사가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솔로몬이 제가 여러 가지로 종합한 걸로 따지면은 보통 이제 솔로몬은 960년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고대사니까 기원전 960년 되니까 그래서 968년에서
28년까지 40년 동안 재위했다라는 것이 여러 것을 종합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된 거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기원전 965년이겠죠. 그렇죠. 965년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이때로부터 480년이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이 이걸 더해야 되겠죠. 480을 더해야 됩니다. 965에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60, 여기가 이제 60이 있죠? 여기 60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조금 나누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60은 뭡니까? 사울이 20년, 다윗이 40년. 그렇죠? 왕을. 근데 이 출애굽, 여기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광야 생활을 40년 하죠. 그죠? 이렇게 40년 합니다. 그러면 사사의 시대가 나옵니다. 사사가 몇 년간이냐? 100년을 빼죠. 그럼 380년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근거로 하니까 정확하게. 아니면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의 연대가 다 맞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연대는 성경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은 언제입니까? 965 더하기 480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5, 4, 4, 1. 출애굽은 여기 좀 하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연대가 1445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는 언제입니까? 더 하면 되죠. 430년 후 전이죠. 이거 기원전이기 때문에 자꾸 까꾸로 가는 겁니다. 까꾸로 가기 때문에 더 하는 겁니다. 빼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5, 7, 8, 1. 1875년입니다. 기원전입니다. 전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언제냐? 몇 년도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거는 이제 야곱이죠. 야곱이 저기로 이집트로 갈 때 430년 걸린 거고 여기서 여기 솔로몬까지 480년이죠.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은 언제 가나안으로 왔느냐? 그 연도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몇 살 때 야곱을 낳고 이게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215년입니다. 이게 215년이 족장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215를 더하면 됩니다. 0 하나 올라가죠? 9 0 2 2090년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4100년 정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야곱 전부터는 몇 년간이라는 게 계산된다고 그랬죠. 계속 그때 이제 몇 살에 낳고 그 자식 몇 살에 낳고 하니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그러면 이 연대를 한번 적어 봅시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가 1445년이죠. 야곱이 1875 여기 애굽으로 갈 때가, 아브라함이 2090이죠. 그렇게 따져서 몇 년 하면 노아는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가 2458입니다. 600세 때 홍수가 났으니까,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났으니까 노아가 태어난 거는 거기서 빼면 되겠죠. 더 해야 되겠군요. 기원전이니까 계속 더해. 아담은 그렇게 계산하니까 기원전 4114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대충 언제적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세계사, 고대사와 우리가 그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고대사와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해 놓으면은, 이렇게 알아 놓으면은,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성경에서 계산한 숫자를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학설의 이설을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여러분께 주지시키고 출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대사를 보기 전에 인류 문명의 시작을 봅시다. 인류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인류라는 게 형성되는 게 뭐 4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에 뭐 가서 호모 에렉투스, 뭐 200만 년 전이다, 뭐 180만 년 전이다, 뭐 정확히 모르니까.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나옵니다. 크로마뇽인 뭐 이런 사람들 해당하는 거죠. 우리는 현생 지금의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그러죠. 슬기롭고도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사람,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얘네들은 거의 원숭이에 가깝죠. 그죠? 그냥 그런데 이제 두 발로 걷고 간단한 도구를 써서 그 아프리카에서 그 두개골이 발견돼서 유명한 이름이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얘네들은 불을 사용할 줄 알았죠.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은 이미 언어를 사용하고 이게 매장을 하고 매장한 위에 꽃을 뿌리고, 그러니까 장래의식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정도로 종교 감정이 이미 종교 감정을 갖고 있었던 단계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뭐 화려합니다. 라스코 동굴벽화 뭐 이런 거 봐도 지금 봐도 명작입니다. 그렇게 아주 뛰어난 작품들을 남기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한 10만 년 전에서 20만 년 전에 나왔다 그러고 여기가 이제 우리인데 3만 년에서 4만 년 전에 등장한 우리 인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쪽은 전부 다 멸종했습니다. 경쟁력이 없었던 거죠. 이 지구상에서 이들을 당해낼 생존 경쟁에서 진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어떤 발자취들은 남기고 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류는 어떤 생활을 합니까? 맨 처음에 수렵 채집합니다. 그렇죠? 계속됩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의 이 인류 문명의 어떤 전개 과정을 시사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채집이죠. 이게 구석기의 생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땅을 갈게 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신석기입니다.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이 쫓겨나죠. 아벨을 쳐 죽이고.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다. 이제 목축과 농사를 합니다. 이제 이 신석기에서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신석기 혁명. 신석기는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은 약 1만 년 전, BC 8500년에서부터 BC 4300년 정도까지를 신석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이죠. 약 10,000년 전쯤에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현재의 기후하고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사 질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아주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농업이 발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확량이 늘고 그러면 잉여 농작물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만 쫓아다니던 그런
어떤 시대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농업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능률적인 농업을 하려면 혼자서, 아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아나서 땅을 갈게 하셨는데, 그때는 소규모 그냥 이렇게 자기 먹을 거 했겠죠. 따먹을 거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점점 발달하면서 농사를 인구가 집약됩니다. 뭉치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많아져서 그 사람들이 서로 협업하고 물도 끌어다 대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들을 지휘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배층이 생기게 된다. 권력층이. 그러면서 점점 문명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인이죠. 가인이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고 드디어 문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곽 문화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죠. 그러면 성을 쌓고 한데 성곽 문화가 있을 때는 거의가 대부분 청동기 문화 속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성입니다. 성곽 문화. 문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불과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보면은 등장인물이 다 거기죠. 그냥 아담과 하와한테서 태어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석기의 생활 패턴, 구석기에서 신석기, 청동기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창세기는 인류의 어떤 모습을, 인류의 발전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아벨 죽였잖아. 그럼 가인 하나 있잖아. 근데 걔를 쫓아냈는데 걔가 어디 가서 아내를 얻고 아들을 낳고 걔가 무슨 성을 쌓고 그래 갑자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문화의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발전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인류 문명이 탄생한 곳,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뭐냐면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여기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이죠. 메소포타미아가. 여기에서 최초의 문명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다 4대 문명은 다 그 강을 끼고 있죠. 나일강 유역에 이집트 문명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저 인더스강 유역에 인더스 문명이죠. 인도. 지금 파키스탄이죠. 그 다음에 황하 문명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이 문명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잉여 재산이 생기니까 그걸로 다른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먹을 게 딱 10사람이 전부 다 농사 져야만 10사람이 먹을 수 있을 때와 달리 이제는 능률이 올라서 3사람이 10사람 먹을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뭐 구리를 두들기고 철도 두들기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돼서 분업화되면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서 기원전 5000년경에 BC는 앞으로 안 쓰기로 하겠습니다. 자꾸 저거 하니까요. 기원전 5000년경에 우바이두 문화라고 생깁니다. 여기서 관계 농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물을 끌어다 대고 뭐하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그 다음에 3,500년 기원전 3,500년경에는 어떻게 되냐냐 하면은 도시 문명이 생깁니다. 도시 국가들이 생깁니다. 최초의 도시 국가가 여기는 에렉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르크. 그 다음에 3,000년경이 되면은 여러 가지 도시들이 생깁니다. 우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라가시, 바벨론, 니누에, 여기 니누에 써 있네요. 그 다음에 아카드, 뭐 이런 도시들이 생겨서 도시 국가들이 생깁니다. 도시 문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3,000년 정도 됐을 때 약 500년 정도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뒤져서 생기는 것이 여기입니다.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의 초대 왕국이 3,000년에 생깁니다. 그전에도 뭐 약간의 그 부족성 이렇게 모여서들 농사는 졌겠죠. 그러면 이 문화, 이쪽 사람들의 문화의 특징은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요 근처에서부터. 이것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수메르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둘 다 물이 중요한 자원입니다. 근데 홍수가 납니다. 그죠? 강은 항상 홍수가 나죠.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홍수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은 경사가 완만하고 길이가 엄청나게 긴 강이죠. 아마존하고 나일하고 누가 더 기냐 맨날 뭐 씨름하는 그런 강이죠. 그래서 여기 상류에서 범람을 해서 밀려 내려오더라도 여기에서는 물론 범람은 합니다. 근데 그 범람한 것들이 여기에서 좋은 영양분을 갖고 와서 범람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리고 주기적으로 홍수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게 싹 홍수가 빠져나가면 다시 이것을 개량 야 이거 누구 땅이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량술 기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홍수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다 산지입니다. 산지에서 이쪽에 폭우가 내려서 하면은 여기가 다 잠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있어서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 왜? 노아 이쪽 사람들이니까요. 재앙이었던 겁니다. 인류가 멸망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막 도시들이 막 잠기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끄떡 없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다 잠긴 게 아닙니다. 개마고원 이런 데 다 괜찮았어요. 거기서 감자 계속 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항상 좀 느긋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의 특징은 영혼이 있다.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쪽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냐면 여기는 왕의 무덤이 큽니다. 왕의 무덤이 크고 거기다가 왕이 죽으면 미라 같은 걸로 만들어서 왜? 좋은 세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신전은 크지만 왕의 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는 상업이 발달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죠. 바빌로니아가 유명한 그 장사꾼들이죠. 그 까르페 디엠 뭐냐? 오늘을 즐겨라 그겁니다. 그게 모토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문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방된 형태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한 500년 뒤였죠. 여기가 문명의 출발점이고, 인더스 문명, 인도에는 2600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화하 문명은 2000년 정도에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약 500년씩 간격을 둡니다. 500년 늦고, 인도가 500년 정도 늦고, 400년이지만, 고대사니까요. 그 다음에 중국도 500년 늦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 출발해 문명이 나간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어땠느냐? 가나안 지역은 여기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여리고, 여러분도 잘 알죠? 여리고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좀 내려가면 여리고죠. 거기에서 기원전 7,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진 성곽 도시가 발굴됐습니다. 인류 최고,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성곽이 여리고에서 발견된 겁니다. 기원전 7,000년입니다, 무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문명 시기를 청동기가 퍼져나가는 기원전, 아까 신석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석기는 8,500년 기원전에서 4,300년, 4,300년에서 3,300년은 이것은 뭡니까? 동석기라고 합니다. 청동하고 석기하고 같이 쓰는 거. 그 다음에 3,300년에서부터 1200년까지는 청동기죠. 청동기. 여기는 동석기. 여기는 신석기. 그 다음에 1200년부터 지금까지는 뭡니까? 철기죠. 철기가 기원전 1200년부터 이렇게 퍼져나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명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딜 기준으로 하냐? 청동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동기를 썼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거를 농기구로 쓰고 막 그럴 때부터 보통 이 동석기 이거 청동하고 이런 거 같이 석기하고 같이 쓸 때는 청동은 주로 이제 제기 뭐 이런 거 이렇게 조금 고급스러운 뭐 그런 거에만 썼지 일상화되진 않았는데 청동기에 오면은 이제 농기구 무슨 뭐 무기 이런 것들이 전부 청동으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기가 높아지죠. 효율이 높아지고 또 싸움도 아주 무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문명으로 출발하고 이 청동기가 또 무엇이냐면 문자와 연결됩니다. 청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다 문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3,500년, 제일 빠르죠. 기원전 3,500년경에 여기는 무슨 문자? 쐐기 문자. 여기 3,000년경에 뭐? 상형 문자죠. 신성 문자. 신성 문자라는 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문자가 쓰였습니다. 근데 아직 해독을 못하고 있죠. 여기는 뭐? 아직 문자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문자 형태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중국은 조금 늦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문자는 뭐를 구분합니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하죠. 그전은 문자가 없었을 때는 기록이 안 되니까 그때 일을 막 구라쳐도 모르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그렇다 그래도 또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증거 있어?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5,000년, 3,500년 사이에 몇 년이 있습니까? 4,000년이 있겠죠. 아담은 언제 사람입니까? 아까 계산했죠? 4,114년이라고 했습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록은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아담의 얘기는 구전으로 전해진 겁니다.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도시들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도시국가였었죠, 아까. 근데 여기를 최초의 통일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카드. 사르곤 1세, 난세의 영웅이었던 사르곤 1세가 여기 아카드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발흥한 세력을 넓혀서 아카드라고 이 메소포타미아 통일 제국을 만듭니다. 이 아카드는 어느 계열이냐면 셈족 계열입니다. 근데 아카드가 아카드가 구티족이라는 외래 민족에 의해서 세력이 약해지다가 무너집니다. 그게 뭐냐면 아카드가 언제냐면 2300년에서 2150년 정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셈족 국가가 다른 외래 민족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메르인의 나라 우루 제3왕조가 씁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언제 가나안으로 왔다고 그랬습니까? 2090년 아닙니까? 그러면 2090년은 이거보다 한참 후죠. 기원전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데라가 아브라함, 롯, 사레 다 데리고 여기서 우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르에서 이렇게 하란을 거쳐서 여기가 우르고 이렇게 갑니다. 여기 하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이렇게 오죠. 데라는 여기서 죽고. 근데 여기 75세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 이 75년 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5, 6, 1, 2. 거의 아카드 제국이 망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데라가 식솔들을 데리고 양떼도 많고 식구도 많고 한 거 보니까 그래도 아카드 이 나라에서 방국계나 끼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적이 침략해서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진 자들이죠.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 고대사와 성경의 연대를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니까요. 왜 갑자기 데라가 그 식솔들을 데리고 이 좋은 땅을 놔두고 이 비옥한 땅을 놔두고 하란으로 갔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미루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변했을 때 이것은 인류 역사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한 사람을 위해서 쫙 펼치는 게 아니고 그 역사 속에서 자기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를 찾습니다. 이런 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과연 나를 순종할 만한 자가 있는가? 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할 자다. 저가 나의 백성을 만들어낼 자다. 라고 판단됨으로 그에 합당한 자격을 주고 그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딱 정해놓고 역사를 걔를 중심으로 돌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리대로 가게 놔두십니다. 원리대로 이 모든 자연 질서, 역사 질서 모든 것이 그냥 원리대로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 흐름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만의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그 의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 땅을 주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를 불러낸 자니라. 불러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입니다. 갈대아인의 우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왔을 때는 아카드인의 우르입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에는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그것도 여호와 이름까지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자꾸 문제 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분명히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갈대아인은 이쪽에서 유목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지배 계급이 아니에요. 나중에 신바빌로니아 이 유대를 쳐서 거꾸로 때리고 포로로 데리고 간 그 사람들이 갈대아인입니다. 그때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래서 바빌로니아였을 때 그 사람들이 갈대아인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창세기를 나중에 후술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보통 포로 이후에 창세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 편집되고 많이 원래 있었다면은 재편집되고 좀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랬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럼 그때 사람들이 여기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지명은 뭐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죠. 이 사람들은 여기를 갈대아라고 불렀습니다. 칼데아, 그죠? 갈대아. 저기 영어식으로 하면 칼데아죠. 칼데아 우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출발점이 람셋이라는 데입니다. 람셋. 오늘 이것을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끝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아브라함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람셋에서 출발을 하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기점을 저처럼 1445년으로 계산하지 않고 1245년 막 이렇게 계산합니다. 1250년 뭐 이렇게. 왜? 이때가 람세스 2세 그 유명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많죠? 람세스 2세라고. 그 사람이 재위하던 때입니다. 야, 람셋이라고 써있지 않냐? 람셋에서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람세스 2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 지명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그가 이미 태어난 후겠지.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한테는 몇천 년 후에 일어날 칼데아의 바빌로니아를 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익숙한 겁니다. 람셋으로 이미 유명해진 도시입니다. 거기가. 모세가 출발할 때 거기가 지명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출애굽기를 읽는 사람들이 볼 때는 람셋 그러면 거기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근거라고 우깁니다.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너 그러면 그거는 람셋이라는 장소 이름 하나는 네가 그렇게 굳세게 믿으면서 솔로몬이 얘기한 480년 전, 430년 출애굽기에서 나온 모세가 얘기한 우리가 애굽에 430년 있었지.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 솔로몬이 출애굽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생활하고 블레셋하고 싸우고 뭐 하면서 480년이 지났어. 그거는 안 믿냐? 그거는 의미 없는 거냐? 여기에 지명 하나 딱 나와 있는 거. 이게 네가 주장하는 바냐? 그런데도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희한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희한합니다. 역사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건데. 이거 전에는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고대 바빌로니아. 이제 바로 다음 시간부터 얘기할 건데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이 왕이 다스린 고대 바빌로니아. 그거 아모리인입니다. 셈족 계열입니다. 아모리족이 세운 바빌로니아. 그게 고바빌로니아입니다. 함무라비 왕이 아모리족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들어서서 바빌로니아를 존속시키는 사람은 카시테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도 유러피안, 백인에 가까운 백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쭉 하다가 나중에 BC 600년대에 와서 칼데아인이 바빌로니아를 접수했습니다. 근데도 계속 갈대야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오류도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냥 성경만 읽으면은 거기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미 연구되고 충분히 연구되고 증명된 그런 역사와 우리 성경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틀린 것이 저는 그걸로 성경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의미를 복음을 성경에서 캐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산, 그것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산 속에 들어있는 금광, 그거를 우리는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면밀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해도 풀게 됩니다. 그럼 막 딜레마에 빠지는 거, 그런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제목 걸기에는 바사까지 얘기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무리한 욕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그 페르시아 고레스 임금 때까지를 한번 조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을 먼저 정리하고 여러분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